대화의 법칙 1, 2, 3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대화를 위해 1분 동안 말을 했다면 2분 동안 귀를 기울여 듣고 그 2분 동안에 최소한 3번 정도 맞장구를 치라고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대화는 입이 아니라 귀로 하는 것이고 경청을 하며 응수하는 적절한 맞장구는 대화의 윤활유가 되는 것이 그 이유겠지요. 몸도 마음도 추운 계절입니다. 평소 귀담아 듣지 못했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를 하며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올리시면 어떨까요? 각당 뉴스 11월의 첫 번째 뉴스는 각당복지재단 삼가죽음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소식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연세대학교 라제건홀에서 각당 삼가죽음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각당 삼가죽음연구소는 삼가죽음을 생각하는 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재단의 삼가죽음 강연과 교육, 출판 및 지도자 양성 등의 사업을 보다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오혜련 회장의 개회사, 라제건 이사장의 격려사에 이어 양용희 소장의 창립사. 이것이 이제 연구의 처음 시작이고, 이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나갈지 하는. 이범수 한국죽음교육협회장과 안재웅 YMCA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정무성 숭실대학교 교수의 주제 강연이 있었습니다. 늘 삶의 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이어서 진행된 2부에서는 연구소의 첫 번째 연구 사업인 한국인의 죽음인식 조사에 대해 조성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죽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에 어떻게 그것들을 전환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1일 금요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각당복지재단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제2회 힐링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각당복지재단 회원 60여 명이 참가하여 자연과 음악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며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혜련 회장의 개회사와 라제건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진행된 가치의 가치라는 아이스 브레이킹 프로그램에서는 조별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다졌고 화끈하게 살아가고 화끈하게 봉사하자 힐링 브라켓 같이 빛나리 두개도 빛나리 어레스 빛나리. 타악기 즉흥 연주는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집중력과 함께 뜨거운 에너지를 분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뮤직 테라피 시간에는 심리적인 정서를 터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래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나를 들여다보며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 이튿날에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모으는 팀별 활동 시간을 가졌고 캔들파이어를 통해 모든 참가자가 자원봉사를 통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밝히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힐링캠프의 백미인 경품 추첨 시간은 참가자들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고 아쉬움과 환호성이 교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제2회 힐링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자원봉사 활동이 다시 활발히 재개되기에 앞서 자원봉사자들의 의지와 활력을 북돋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저는 제 팀이 저랑 같은 과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저랑 반대인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해서 미션도 만들고 선생님이 해주신 여러 가지 얘기랑 행동 같은 거 그거를 같이 조별을 했는데 저는 저렇게 하면은 내 탭이 아닌데 저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하나의 큰 작품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내년에도 또 기대합니다. 제2회 힐링캠프는 각당복지재단 후원자 모임인
반딧불이 클럽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당복지재단은 11월 30일 오후 3시부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후원으로 의사 조력자살 입법화에 관하여를 주제로 공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먼저 찬성의 입장인 서울대학교 병원 윤영호 교수는 의사조력사망 입법화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인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인 박은호 신부는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가 모두 끝난 후 참석자들의 질문을 통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깨닫는 집 각당복지재단에서는 매월 깨닫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금요일에 진행된 제5회 깨닫톡은 각당 애도심리상담센터 윤두형 소장을 모시고 애도상담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두형 소장은 슬픔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만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복지 현장과 연계되는 애도상담, 구체적 현장에 맞는 애도상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곽희신 상담사, 최혁 상담사 등 2명의 전문 상담사로부터 애도상담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곽희신 상담사는 전문 상담사로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의 경험을 소개해 주었고, 최혁 상담사는 자신이 소속한 기관에서 애도상담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깨닫톡을 통해 참석한 분들은 공감과 감동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번 제5회 깨닫톡은 각당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호스피스 완화 돌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료적인 행위만 강조되어 심리적, 사회적, 영적 돌봄의 전인적 돌봄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피스 돌봄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이 같은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당복지재단의 실무자인 이혜원 팀장이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토론에 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호스피스 완화 돌봄에 대한 정책적, 입법적 미비에 대한 진단과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들의 전인적 돌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각당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